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크리스마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물론 2년 연속 집콕하게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 누구보다 신나고 재밌고 행복하게 보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올 크리스마스도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보낼 예정이세요? 비록 집콕을 한다고 해도요, 집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를 느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올 크리스마스 때 제가 할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놀 예정인데요. 저같이 트러블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베이스 메이크업이 두껍게 될 경우 피부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트러블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굉장히 간단히 해줄 예정입니다. 저는 트러블이 잘 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너무 부러운데요. 그런 분들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당연히 사용해도 좋고요. 저같이 민감성인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조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샤이샤이 바나나 컨실러 아이크림, 요걸 사용해 줄 거예요. 이거는 이 제형이 보시면요, 아이크림 같으면서도 컨실러의 기능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촉촉하게 발리는 게 보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말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다크서클도 많지만 커버를 또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런 저에게 너무 이템이고요. 여기 눈가 위주로 이렇게 펴 발라볼게요. 제가 이렇게 눈가에 주름이 많기 때문에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으면 있었지 굳이 커버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샤이샤이 제품이요, 정말 가볍게 톤업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요, 그냥 이렇게 볼에 저는 같이 발라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톤업이 되라고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이렇게 바니바니가 아니라 그래서 저의 베이스 메이크업은요, 샤이샤이 제품과 컨실러의 조합으로 2개만 사용을 할 텐데요. 그래도 메이크업이 확실히 됐으면 좋겠는데 베이스 메이크업 하는 것도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파운데이션은 오랜만에 에스티 로더 제품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색상은 쿨포슬린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요, 촉촉하게 발리는 제품이긴 한데요, 이 흐르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 스패츌러를 사용해서 피부 메이크업 하는 거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스패츌러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바르실 때요, 스패츌러를 눕혀서 이렇게 바르면요, 피부살에 붙어서 이렇게 밀리지가 않아요. 밀려도 이렇게 뭔가 균일하지 않게 파운데이션이 묻혀지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스패츌러에 동그랗게 액을 묻힌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길고 동그랗게 말아주듯이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깔끔하게 펴발려집니다. 이렇게 퍼프로 두드려서 해주시면 돼요. 혹시 만약에 여기 스파츌러에 묻은 파운데이션이 아까워서 퍼프에 묻혀가지고 두드리게 되면 이 스파츌러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스파츌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얇게 파운데이션을 포 뜨듯이 펴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이 파운데이션을 이 퍼프에 묻히면 이만큼 많이 묻게 되거든요. 이걸 피부에 바르게 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겠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빠진 베이스 메이크업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손등에 파운데이션을 던 다음에 약간 널찍한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브러쉬 앞뒷면에 골고루 파운데이션을 묻혀줍니다. 피부에 발라주는 거예요. 브러쉬를 사용했기 때문에 얇게 발려지고요, 윤기도 살아나면서 퍼프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밀착력까지 올릴 수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피부 메이크업 할 때 뭔가 꼼꼼하게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 느낌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메이크업을 잘하는 느낌도 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브러쉬를 사용하셔도요, 이렇게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하든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하든 섀도우 브러쉬를 사용하든 브러쉬라는 것 자체가요, 첫 번째 딱 닿는 부위가 가장 고발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밝히고 싶은 부분, 음영 섀도우를 사용했다 그러면 제일 어둡게 하고 싶은 부분은 제일 먼저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이마 가운데 부분이 제일 밝았으면 좋겠어서 제일 먼저 터치를 했고요.
나머지들을 이렇게 펴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브러쉬가 제일 먼저 터치되는 곳이 가장 밝고 가장 어둡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남은 걸로 콧대까지 연결을 해서 퍼프로 경계를 없애줄게요. 제 피부가 건조해져서 그런지 이거 에스티로더 제품 약간 세미매트한 느낌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촉촉하게 보이긴 하는데 피부에 막상 바르니까 세미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손 끝에 닿았을 때도 뭔가 끈끈하게 딸려온다는 느낌 없고요. 손에 많이 묻어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확실히 제형이 세미매트, 세미글로우 이런 제품들은 내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제형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제품을 살 때는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사긴 했는데 막상 지금 바르니까 약간 세미매트한 느낌? 아 그리고요 여러분,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절대 눈 두덩이에 많이 베이스를 발라주지 마세요. 왜냐면 이건 정말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찍을게요. 눈에도 막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렇게 바르게 되면요 눈이 작아 보이고요. 이 섀도우가 끼면서 제대로 발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눈 두덩이에는 그냥 만약 예를 들어서 퍼프로 이쪽 면으로 계속 이 피부를 통통 두드렸다면 눈 두덩이는 반대쪽으로 오히려 그냥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을 쓸어 당겨서 여기 묻힌다는 느낌으로 눈 두덩이 그리고 여기 애교살 가까이 이쪽은 터치를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디테일들이 얼굴형까지 달라 보이게 하기 때문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피부 메이크업은 끝냈고요.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치카이 치코 하드 스키니 브로우 스타일러 카카오 브라운 색상 사용을 할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거 꺾어서 쓰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눈썹 이 가장자리가 연할수록 뭔가 눈썹이 자연스러워 보이면서 사람이 좀 선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가이드를 잡을 때는요 제일 밑에를 확실하게 먼저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상대적으로 이 위 터치보다 아래 터치가 좀 진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스크류 브러쉬로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터치를 확실하게 잡아준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려주세요. 오늘은 그냥 귀찮으니까 이 아이브로우로 다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 눈썹 끝쪽을 살짝 내려주면 눈을 살짝 감싸는 느낌이 있으면서 사람이 좀 인상이 좋아 보여요. 제가 이게 지금 트러블이 지금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원래 트러블이 올라오려고 했는데요. 제가 트러블 스팟 제품을 막 사용을 하면서 너 올라오면 안 돼! 이랬더니 안에서 사라진 거예요. 근데 색은 남은 거예요. 약간 여드름 집이라고 해야 되나? 이 집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색이 빨리 사라지지가 않는데 아무튼 여드름은 없다는 거. 근데 되게 거슬린다는 거. 컨실러로 가려줄게요. 컨실러는 힌스 컨실러입니다. 저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컨실러를 사용할 때 여기 묻은 거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컨실러 사용할 때요. 저는 완벽한 커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여도 두는 스타일인데 만약에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싶다 하시면 널찍하게 바르시고요. 이 컨실러가 굳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무슨 스팟 제품을 바른 것처럼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발라둔 상태에서 컨실러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두고 다른 메이크업들 시작을 해볼게요. 속눈썹을 이제 찝어볼 텐데 찝기 전에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빗은 다음에 뷰러를 사용할게요. 시선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뷰러를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잘근잘근잘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뷰러는 시세이도 제품이고요. 라네즈 제품도 사용을 해봤는데 제 눈 모양에 좀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세이도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올라갔죠? 네, 반대쪽도 빗어주고 제 영어 닉네임이 미엘이잖아요. 제 이름이 황미혜여서 미혜를 합쳐서 미혜라고 하는데 이 미혜를 활용해서 이름 짓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메리라고 영어 이름도 짓게 되었는데요. 원래 메리라는 뜻이 즐거운, 명랑한 뭐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메리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럼 메리 하자! 이렇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크리스마스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영화도 메리 포핀스 리턴즈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메리라고 짓게 되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딱딱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떤 분께서 제가 꽤 오랫동안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제 블로그 아이디가 황홀한 매력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미에리 이렇게 만든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도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메리라고 지었다가 좋은 의미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속눈썹 뷰러를 완성해 줬습니다. 제가 아이라인은 그리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오랫동안 놀 거기 때문에 이 아이라인을 그리게 되면 아이라인이 눈 밑에 묻으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되는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웬만하면 그려주지 않을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는데 아이라인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후다닥 그려볼게요. 아이라인 그려줬습니다. 아이라인 그릴 때 제 사용한 제품은요. 클리오 샤프 소 슬림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2호 브라운을 사용을 했고요. 이거는 2mm예요. 제가 원래 1.5mm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다 써가지고 2mm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되게 부드럽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이제 대망의 섀도우를 할 차례인데요. 오늘 메이크업은 확실히 아이 메이크업이 강조가 되면 좋잖아요. 홀리데이니까 반짝반짝한 게 예쁠 것 같아서 어뮤즈 아이 팔레트를 사용해 줄 거예요. 성수동이라는 색이고요. 케이스가 되게 묵직하고 좋아요. 와, 너무 예쁘죠? 누가 봐도 이 가운데 컬러 무조건 쓸 것 같죠, 이거. MBTI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는 ESFJ와 ENFJ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런 껍데기 안 버리시나요? 저는 이런 껍데기 안 버리거든요. 제일 먼저 사용해줄 색은요. 이거 베이스부터 사용을 할게요. 그냥 눈 두덩이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바르는 이유는요. 눈꺼풀에 섀도우를 덜 끼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 섀도우를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는 브러쉬로요. 약간 핑크? 브릭 핑크? 그런 색인데요. 쌍꺼풀 라인에서 조금 더 위에 오버될 수 있게 흐트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먼저 터치하고 위로 샹샹샹.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브러쉬에서 가장 먼저 터치되는 부위가 가장 밝고 어두운 색을 썼다면 가장 어둡다는 거. 제일 먼저 터치한 곳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색을 퍼뜨려 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 그러면 굳이 그라데이션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알아서 그라데이션이 잘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의 키포인트. 이거 가운데 있는 색을 사용할 건데요. 색이 아니지 글리터죠? 이걸 사용을 할 텐데요. 이걸 사용을 할 때요. 되게 입자가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떠서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할 때 다이소에서 네일 스틱을 팔거든요. 그리고 네일 스틱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글리터를 떠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눈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눈에 붙일 때 쌍꺼풀이 있으시다면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느낌 너무 예쁘죠 이거? 이렇게 하면 이쪽 라인만 반짝이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손끝으로 톡톡톡 하면 큰 글리터 빼고 작은 글리터들이 묻어 나오거든요. 큰 글리터들 주변으로 묻혀주세요. 뭔가 글리터들이 좀 모여있는 것 같은데 하면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오히려 손에다가 이렇게 아까 제가 통통통 해서 묻힌 다음에 눈에 먼저 퍼뜨리고 글리터를 올려주셔도 돼요. 너무 예쁘죠? 이런 거. 이렇게 해줬고요. 조금 있다가 애교살에도 할 텐데 우선 눈 두덩이에만 이렇게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하는 게 아니죠. 가볍진 않지. 마스카라 하기 전에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가닥 속눈썹을 붙여줄 텐데 듀오 제품도 사용하고 피카소 제품도 사용하는데 피카소 제품을 사용을 할게요. 속눈썹 풀을 여기다가 덜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가닥 속눈썹 붙이는 방법 영상으로 찍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따라 하셔도 좋고요. 눈 동공 가운데부터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고 손끝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고데기 할 때 열을 가하는 것보다 말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눈썹도 붙이고 이 속눈썹 풀이 마를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 영상에서 꿀팁을 진짜 많이 알려드렸는데 속눈썹을 붙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쪽집게예요. 이 쪽집게 끝이
끈끈한 게 묻어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붙어요. 이 동공 가운데에 붙여줄게요. 붙이고 뿌리 마를 때를 살짝 기다리면서 손끝으로 살짝 눌러주기.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 픽서를 사용해서 원래 제 속눈썹들이랑 같이 붙여줄게요. 결 따라 자기들끼리 속눈썹이 이렇게 잘 모인 애들을 제가 속눈썹 이 집게로 모아주면 돼요. 어두운 색의 마스카라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역시나 이 눈 밑에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줬고요. 저처럼 다크서클이 있고요. 눈 모양이 이렇게 올라간 모양이라면 삼각존을 채우지 않는 게 좋아요. 삼각존을 채워버리면 좀 답답해 보여가지고 안 예뻐서 오히려 애교살을 그릴 때 밑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주는 게 뒤트임이 되면서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섀도우 팔레트 하나로 다 끝내고 싶어가지고 하나를 활용하는데 이렇게 밝은 색의 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애교살의 가이드를 잡아줄게요. 무펄의 섀도우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다크서클을 커버하지 않았는데도 커버된 느낌이 있거든요. 무펄 섀도우로 애교살의 길을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글린트 하이라이터 듀이문 컬러로 애교살을 도톰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 좀 밑에를 터치한다 생각을 하시고 눈 앞머리는 이렇게 채우고 가운데 내려갈 때는 이 밑에를 터치하면 입체적이어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눈이 올라가 있는 눈인데 뒤트임을 하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교살로 커버를 해줬더니 애교살이 밑트임을 이렇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눈매가 선해 보이죠? 이렇게. 제가 선하지 않은가 봐요. 자꾸 선한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은 이걸로 애교살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컨실러 우리가 꾸덕꾸덕하게 굳혀뒀잖아요. 경계를 브러쉬로 살살살 풀어줄게요. 컨실러가 깔끔하게 됩니다. 립은요, 모스의 프렌치 로즈라는 색을 사용할 텐데 색이 되게 예뻐요. 말린 장미인데 탁하지 않은 색으로 발색이 되기 때문에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발라줄게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블러셔나 하이라이터도 화려하게 할 수 있지만 저처럼 늦게까지 노실 분들을 위해서 그런 단계들은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모공에 끼이지 않도록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옷 갈아입고 올게요. 자, 여러분 옷까지 갈아입고 왔습니다. 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데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